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rist Lives 방송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날짜는 8월 15일 오전 6시 막 넘었습니다. 한국이 8월 15일 오후 10시 오늘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 8.15 집회를 성황리에 잘 가졌습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캐나다 혹은 미국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애국 보수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크게 격려를 받고 또 도전도 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모여서 함께 성토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녀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카멀라 해리스와 미 종북 세력의 수상한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또한 이 미국에 있는 종북 세력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수상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는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그렇게 되었고 남아시아 흑인계 미국인입니다. 아시안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대통령 다음 부통령 지위에 이렇게 후보자로 올랐다고 하는 것 정말 아시안 특별히 인도인데 어머니가 인도인이고 또 아버지는 자메이카의 흑인입니다. 그래서 남아시아 흑인계 그 아시안들에게도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이정표가 되고요. 흑인 부통령도 처음이니까 이것도 이정표가 되고 이번에 그 아시안들하고 이제 흑인들 이 표를 두루 구하고 또 지금 나이가 55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55, 6세 이 조 바이든과 좀 한참 그 아래죠. 그래서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런 의식, 그런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뽑은 것입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또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분입니다. 지금도 아마 상원 의원이죠. 그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미국 외교협회가 있습니다. 이 Independent 독립 think tank 연구소인데요. 정책을 연구하는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 해리스에 관해서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좌파입니다. 그리고 엔티 트럼프 이번에 만약에 혹시라도 된다면 그때는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잘했던 것들 다 뒤집어 엎어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지금 계속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중반에 있던 그 고난의 행군보다 더 지금 어려운 그런 그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김정은의 목줄을 죄고 있는데 이거 정권이 바꿔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왼쪽의 사진에 있는 이 로렌스 팩 이분은 구국재단 국제위원장입니다. Save Korea Foundatio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친북 세력 전문가입니다. 한 25년 동안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꾼을 세우신 것을 참 감사하고
또 한국에 아주 귀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분의 이런 하는 일, 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하고 몇 차례 만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분입니다. 주위시 아메리칸이어서 지금 북한과 이 중동의 뭐 이란 또 하마스 그리고 또 이런 그 시리아 이런 잘못된 세력들에게 이 핵무기가 하거나 또 미사일 기술이 이전되거나 그렇게 해서 본인의 같은 레이스죠. 이스라엘에게 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미국을 지키기를 바라고 또 한국도 그만큼 사랑하는 참 새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일꾼입니다. UCLA에서 정치학 학사를 했고요. 로욜라대에서 JD 법무 박사를 한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현장 SK글로벌 대한항공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시고 한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UCLA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교수님이 정치학 교수님이 양 무슨 교수였다고 하는데 그 양 교수가 우리 그 칼기 858기가 뭐 소련이 격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기부에서 그때 이제 다 그렇게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폭발한 것이다. 이 정도로 아주 친북 정북입니다. UCLA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한국인 교수가 뭐 한국학 이런 걸 가르쳤겠죠. 이 지경입니다. 놀랍고도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같은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민주주의 때문에 이렇게 그 자유스럽고 이렇게 개인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또 그렇게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미국이 번영하는 그런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그 사람이 게다가 교수라고 UCLA의 교수라고 하는 이 한국인 교수가 어떻게 눈이 그렇게 새빨갛게 멀어가지고 보이는 게 새빨갛게 보입니까? 칼기가 이게 우리 안기부가 꾸며낸 기획한 그런 일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요, 보통 사람 지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산주의 악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붉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붉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때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잘못됐더라.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 일에 우리와 함께 총대를 메고 같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글을 인용을 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사진입니다. 저기 지금 LA에서 친북단체 민족학교 코리아 리소스 센터 민족학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이 캐멀라 해리스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 The Korean Resource Center, 우리말로는 이제 민족학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북한 정권과 남한의 반미 부류들, 남한의 그러니까 친북, 중북, 또 빨갱이들, 네. 거기에 공감해 온 극좌파 집단이다. LA에 있는 이 소위 민족학교라고 하니 민족이니 평등이니 정의니 뭐 사회정의니 뭐 이런 통일이니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다 좌파들입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도 극좌파 집단이에요. 세상에 참 LA에 살면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극좌파가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 뭐 한국에 있는 이런 주사파니 한국에 있는 그 친북 종북 세력들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왜? 미국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아주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 모양이니, 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 The Korean Resource Center, 민족학교 건물인데요. 아마 전체를 다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지하에 있는 어떤 뭐 일부를 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 민족학교 총 수입이 132만 5천여 불이었습니다. 2019년 작년 말인데 그때 직원이 14명이었고 자원봉사자가 5명이었습니다. 19명. 네. 꽤 많죠. 뭐 들어온 수입의 한 7% 정도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한 80만 불이 좀 넘는. 네. 직원이 14명이에요. 네. 이게 극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LA에서 극좌파 활동이 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900 크렌쇼 블러바드에 있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20 노스 하버 블러바드에 여기 플로턴에 있습니다. 제가 플로턴에 산 적이 있었는데, 네. 양쪽에 다 있습니다. 협력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4개만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5.18 기념재단, LA 노조연맹, 카운티, 남가주 카운티, 호남 향후회, 네. OC, 오렌지 카운티 종교계 사회 정의 연대, 뭐 이름만 이렇게 우리가 척 들어봐도 이게 좌파다 하는 게 척 보이는 거죠. 네. 향후회는 많은데 남가주 호남 향후회만 협력단체. 어떻게? 그리고 5.18에 대해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는지. 이게 아마 1981년에 생겼으니까 아마 그때 전후에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극좌파. 세상에. LA에서. 이 단체는 때로, 이건 이제 팩 박사의 글을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용합니다. 이 단체는 때로는 한국어로 민족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한국민족학교 혹은 한국인종학교를 뜻한다. 전에는 민족학교가 오늘날보다 더 공개적으로 친북이었다. 전에는 지금보다 더 아주 공개적으로 친북이었다. 종북이었다. 이렇게 노스 코리아를 이렇게 쓰니까 양쪽으로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민족학교가 지역의 정치와 주장들에 더 깊이 관여하면서, 네, 민족학교가 LA 지역의 정치 또 여러 가지 대의 주장들에 더 깊이 이렇게 관여하면서 공개적으로 친북 입장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네, 친북 단체가 그렇게 나서는 걸 다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숨기고 예전보다 좀 공개하지 않고. 민족학교는 이제 지역의 좌파의 주장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띠고 있다. 네, 지역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지역에서도 좌파들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족학교와 그 지도자들, 특히 이전의 지도자는 수년 동안 강경파와, 네, 이 친북 종북 세력의 아주 코어, 네, 하드코어, 강경파와 긴밀히 협력을 여기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친북 단체 및 활동가들과 협력해왔습니다. 네, 아주 골수들, 네, 종북 골수들과 긴밀히 협력했고, 누가 민족학교 그 지도자들이 과거에, 네, 물론 지금도 그러겠죠. 네,
공개적으로는 친북단체와 활동가들과 협력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민족학교가. 2018년 민족학교 당시의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왼쪽의 사진, 이길주는 강경파이며, 네, 이길주, 미스 이길주, 그렇게 썼는데 제가 그냥 미스터, 미스, 이런 건 생략하고, 이길주는, 왼쪽에 있는 이길주는 강경파, 하드코어라고 했습니다. 종북 골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친북단체인 6.15 남측위원회의 LA 행사에 참석한 것뿐 아니라 거기서 연설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광적인 친북단체인데, 파나티컬, 아주 광적으로 친북 단체인데, 이들 중 일부는 미국을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이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증오해요? 북한으로 가지. 자기네들은 우린 사명이 있어서 여기 LA에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간첩과 같이 일한다. 그러겠죠. 네.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사람들, 자유를 증오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또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들, 보수우파를 증오하는 이 사람들. 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팩 박사는 개인적으로 6.15 남측위원회 행사에서 거기 가본 거예요. 이길주, 최근까지 민족학교 사무국장이었는데, 네, 이길주와 미국에 있는 최악의 친북 광신도 몇 사람을 관찰했다. 참 감사하죠. 네, 미국인이신데, 네, 우리가 가야 될 일을 본인이 가서 다 이렇게 하고 그 사정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 정말 우리의 귀한 친구요, 동역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6.15 남측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조정을 받고 있고, 네, 6.15 남측위원회. 북한 정권이 조정하고 미국에 있는 이 위원회의 지부 책임자들은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네, 북한 간첩들과 뉴욕에 있는 북한 간첩들, 정보원들, 그 사람들이 그거죠. 네. 이렇게 서로 다 종북, 친북 단체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다 북한 이 정보원들하고 교류하고 북한 정권의 지령을 따라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80년대 마이클 장,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명은 장민호입니다. 새로 설립된 민족학교에서 책임이 있는 지위를 맡아 일을 했다. 아마 1981년에 이 민족학교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이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분은 창립 이사더군요. 네. 자, 이 장민호는 이 민족학교에서 책임이 있는 지위를 맡아 일을 했다. 여기서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민족학교에서 1980년대에 이 장민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후에 LA를 떠나서 장민호가 1990년대, 2000년대에 한국 가서 이른바 1심회 간첩단의 일원이 되어서 사실은 총책입니다. 네, 1심회 간첩단의 총책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간첩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 이 극좌단체인 바로 이 민족학교, LA의 민족학교에서 민족학교가 시작된 다음에 꽤 몇 년 동안 거기에서 책임 있는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하던 이 장민호가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1심의 간첩단을 총책으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LA에 있는 이 민족학교에 빨갱이 간첩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봉사 업무를 많이 해요. 이민 봉사, 무슨 여러 가지. 네. 그럼 사람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좌파를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 정말 우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뭔가 일을 벌여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될 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교민사회를 파고 들어가는, 이민사회를 파고 들어가는
코리안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공산주의 적그리스도 영과 싸우는 것이 바로 최전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르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 헌금도 좀 그런 데 써가지고 이렇게 그 싸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교회당 건물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사무실 하나 줘가지고 가서 우리 우파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LA에 누군가 좀 훌륭한 목사님이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장민호는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 요원으로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산 후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한국의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 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왼쪽에 도표들이 나오죠. 네. 월간조선에 나온 도표도 여기에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장민호.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 간첩으로 잡혔는데 간첩 아주 1심의 총책을 맡을 정도면 가기 전부터 이게 보통 붉은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LA에서. 어디에서요? 민족학교라고 하는 소위 The Korean Resource Cente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봉사기관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좌파를 침투시키는 그 기관 민족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기에 그 책임 있는 일을 하다가 지금 간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의 간첩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빨갱이들이 한국인 빨갱이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LA 계신 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UCLA 교수가 아까 그 완전히 빨갱인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여기저기 빨갱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 그 이민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다 그 안에서 공작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빨갱이들과 동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빨갱이들을 교회 스텝으로 절대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민호가 2014년 이제 출소하고 난 다음에 2007년에 이제 들어가서 7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오자마자 미국 이제 추방돼서 여기 와서 또 뭐 했느냐?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자기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어요. LA나 뉴욕이나 뭐 미국 각처에서 이 한국인 빨갱이들이 그냥 막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종북 세력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네, 이건 팩 박사 얘기입니다. 북한을 공개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이 종북, 광적인 강경파가 있고요. 또 위장으로 한 위장단체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북한을 공개적으로 추종하는 광적인 강경파가 있고 또 위장단체 두 개,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북 세력은 공공연하게 북한의 김씨 왕조 독재 체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북한의 김씨 왕조 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LA의 어떤 한 식당에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보니까 한반도기 걸어놓고 여기 보니까 노길남 박사 학위 취득 축하 모임 노길남 미국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이 악명 높은 빨갱이죠. 네. 지난 4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평양을 70여 차례 갔다고 그러죠. 그 노길남이가 뭐 박사를 뭐 어디서 받았는가 봐요. 그 취득 축하 모임을 지금 여기 LA에서 하시는데 평양과 LA 뭐 그리고 또 뭐 어디 서울 뭐 이런 데서 아마 이런 모임을 계속 가졌는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강경 종북 세력, 공공연하게 빨갱이 힘을 드러내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민족통신, 6.15 남북위원회, 범민련, 강경파들이 이거는 제가 팩 박사가 뭐 페렛 마이크나 또 월간조선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그 중에서 발췌해서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노길남이 이끄는 LA의 민족통신과 윤길상이 이끄는 뉴욕의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는 재미 친북 세력의 주도권을 놓고 충성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LA의 민족통신 노길남 4월 달에 죽었습니다. 윤길상은 아직 살아있는 거로 아는, 죽었다는 얘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LA와 뉴욕, LA는 민족통신, 뉴욕은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종북들이 충성 경쟁한다. 그리고 이제 이 위장단체들은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평화, 통일, 이걸 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위에 보니까 2015년 Women Cross DMZ 한국위원회 기자회견. 저기 지금 Women Cross DMZ. 저게 이 위장단체 이름입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평화와 통일을 내세웁니다. 북한 종북이라고 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Women Cross DMZ. 한국 어디 DMZ 근처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지. 이 단체가 위장단체 가운데 하나고 또 한 단체는 여기입니다. Action for One Korea. AOK.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정말 종북이고 빨갱이 간첩이고 이런 그 생각이 듭니까? 이게 다 LA나 뉴욕이나 미국 각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종북, 친북들이, 그리고 빨갱이들이. 위장단체들은 대중을 대할 때, 죄송합니다. 대중을 대할 때나 언론이나 정치인을 상대할 때는 마스크를 쓴답니다. 가면을 쓴답니다. 가면. 근데 이들이 강경파보다 미국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강경파들, 저들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에서 이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위장단체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백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 종북 강경파 또 위장단체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과 직접 연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북한의 마수가 쫙쫙 그냥 뻗어 있고 촉수가 사방팔방으로 뻗쳐 있어요. 북한 정권과 직접적으로 이게 다 연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북한 국민들 아니라고 그러면 섭섭해할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북한에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민족통신의 노길남 같은 사람은 말할 거 없겠죠. 직접적으로 북한에 그냥. 또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인 뉴욕 주재, UN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의 뉴욕에 와 있는 UN 북한 대표부 그 사람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령을 다 받고 있고, 돈도 많이 갖다가 줄 것이고, 미국에서 번 돈 가지고 많이 북한에다 갖다가 이렇게 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독재 체제, 그 악마의 체제, 그거를 그냥 보존하느라고 말이죠. 최근 종북 강경파와 위장단체들 간의 구별이 점점 더 어려워진답니다. 차이도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흡사해지는 것입니다. 강경파는 위장단체들과 협력을 늘려가면서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래요. 위장아주가들이 코디네이터하는, 함께 행사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들의 활동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위장단체들은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을 대의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평화단체로 위장을 해서 전직 미 관리들이나 미 의회 의원들에게 북한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린 피스,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 관리들, 전직 미 관리들, 미 의회 의원들, 그들을 만나갖고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강경 종북 세력들도 때때로 로비 활동을 하지만 위장단체들이야말로 핵심 로비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뿌리를 박았어요.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자본주의의 빨대를 뽑고 거기에서 돈을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 로비하고 그걸 북한에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로비 활동에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북한이 그대로 원하고 지령을 내리는 것이죠. 대북 제재 완화해라. 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말 못하게만 그렇게 해. 미국에서. 개성공단 재가동하게 좀 미국에서 좀 열심히 좀 해. 로비 좀 해. 미 의회 의원들 좀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고 관료들 전직 관리들도 만나고 현직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위해서 너희들 좀 일 좀 하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 전복 작전이죠. 대한민국 패망시키는 이 사람들이죠. 문재인 정권은 또 미국 내 종북 세력과 적극적인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미국 가서 종북 세력과 적극적으로 접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노두돌인가 하는 또 그런 종북 단체가 있네요. 거기 보니까 백인들도 있어요. 흑인도 있습니다. 뭐 흑인 여자도 보이고 흑인 남자도 보이고 백인 여자도 보이는 것 같고 백인 남자들은 뭐 보이고 네, 또 우리 한국인 아닌 그런 다른 동양인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야, 미국의 종북 세력들 이거 무서운 세력입니다. 미국 주류 사회로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 방송을. 또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이런 사람들도 자주 미국을 방문해서 종북 세력과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서 뭐 할까요? 돈도 받아올 겁니다. 네. 서로 이제 북한을 위한 그런 음모도 꾸밀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노길남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LA 총영사입니다. 문재인 정권 관리들은 미국 내 친북 단체들과 함께 행사를 주최를 해요. 외교관들은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친북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가장 골수 이 종북 친북들을 만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빨갱이 혁명이죠. 예, 저 노길남은 죽었습니다. 또 이들은 미국 내 이 문재인 정권 민중당 이런 한국의 대사관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 있는 뭐 우리 그 외교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미국 내 강경 종북 세력들이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와서 뭐 하는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이 종북 세력, 이 빨갱이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 정부.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수우파 미국에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종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팩 박사가 제게 이메일로 뭐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보내오는데 이거 시작입니다. 이제 저도 또 미국의 전 현직 의원들, 전직 국방장관, 고위관리 등은 친북 인사들이 그들을 만나긴 하는데 그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나고 그래서 북한 체제의 외세 공작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미국의 의원들,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 미국의 고위 관리들, 오바마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 그때 그 좌파들 말하는 거겠죠? 만나가지고 바로 이 북한 여기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깨어납시다.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종북 단체들과 협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 박사의 주장이에요. 확실하니까 말씀했겠죠. 버니 샌더스도 종북 단체들과 협력했으면 카멀라 해리스 아니면 조 바이든이 왜 종북 단체들과 협력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까? 미국의 일부 의원들과 전직 관리들, 전직 국방장관,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이 종북 세력과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종북 세력이 이렇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쓰세요. 미국서 돈 많이 번 우리 교포들은 애국을 위해 좀 쓰십시오. 아낌없이 좀 쓰세요. 건물도 장반하시고 단체도 조직해서 좀 돈을 후원해가지고 애국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와 이 종북 세력 이미 벌써 한번 행사를 같이 가졌습니다. 연기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벌써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죠. 네. 아마 이 바이든 해리스 이 캠프에 아마 이 종북 세력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점수를 얻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카멀라 해리스와 이 종북 세력 정말 수상한 이 관계. 여러분, 우리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단순한 이념 전쟁뿐이 아닙니다. 뭐 국력의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남한과 북한 이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암흑의 세력과 악령들과 교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뭐 김정은이니 뭐 공산당 간부들이니 뭐 시진핑이니 뭐 그 중국 공산당들이니 뭐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에서 6장에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뭐 다 나오죠. 믿음도 나오고.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함께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넘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그런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